주변 건물로 식음료를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아직은 이 로봇이 다른 건물로 배달을 다닐 때 관리자가 꼭 따라다녀야 합니다. 제가 어디 가는 거죠 지금? 감독님이 너무 가까이 계세요. 한 이 정도 거리로 계시면은 아. 계속 애가 네네. 장애물인 줄 알고.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멈춰섭니다. 얘 지금 섰는데 지금 어떻게 서는 거예요? 장애물 인식하는 센서랑 네. 카메라. 횡단보도 앞에서는 뭐 차량이나 사람들 다른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턴 관리자 없이 이런 자율주행 로봇 혼자 실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외 이동 로봇은 적재물 포함 500kg 이하, 폭은 80cm 이하로 제한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5km인데 무거울수록 제한 속도가 내려갑니다. 오늘 바깥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와도 끄덕 없어야겠죠. 실외 로봇은 이렇게 방수 기능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경사로 주행이 가능한지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보행 면허격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로봇 운영자는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 시행으로 배달, 방역, 청소,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외 로봇 활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컴퓨터 발사하였습니다. 실외 로봇의 그런 테스트와 운영이 좀 더 편리하고 간소화되면서 시장 자체도 커지면서 저희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고 보죠. 정부는 안전인증기관 지정과 보험상품 개발에 한 달쯤 걸린다고 밝혀 이르면 올해 안에 거리에서 혼자 다니는 이동 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배달 다녀올게요. 주문을 접수한 로봇이 향한 곳은 샌드위치 가게. 음식점 직원이 포장된 음식을 적재함에 싣고 출발 지시를 내립니다. 배달 로봇의 주행 속도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정도인 시속 4km. 횡단보도를 건너고 굽은 길에선 속도를 더 낮춥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봇 배달 실험입니다. 라이더분이 오시면은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로봇 배달 같은 경우는 상가랑 가깝게 있고 하다 보니까 라이더분이 오시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시고요.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게 한 5,000원 돈이니까 저희는 그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배달 대행료가 없잖아요. 상가에서 200m 떨어진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15분쯤 뒤 주문한 위치로 정확히 로봇이 도착합니다. 관제센터에서 로봇의 동선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물체가 출현하면 즉시 멈추도록 했습니다. 구부러지는 바퀴로 계단이나 비탈진 길을 성큼성큼 오르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서 공간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안정성이 많이 검증이 되면 오퍼레이터가 없이도 24시간 완전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배달 로봇도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이 로봇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불편하다거나 뭐가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거나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으면서 우리가 이제 해법을 찾아나가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 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납작한 로봇이 차량 밑으로 쑥 들어가더니 팔이 튀어나와 차 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차량을 앞뒤 좌우로 옮기면서 빈 곳에 주차합니다. 로봇이 주차장 바닥에 QR코드를 인식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키오스크로 주차를 요청하면 로봇이 주차하는 시스템인데 조만간 실제 건물에서 성능 시험이 이뤄집니다. 어두운 주차 경로를 이제 본인이 혼자 걸어간다든지 또는 파킹 장소를 찾으려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발레 파킹을 로봇이 대신해 준다. 이미 국내 시장의 70%를 잠식한 중국산 서빙 로봇에 대항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제품 단가를 낮춘 로봇도 나왔습니다. 중국산 로봇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저희도 설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할 기업을 찾는 연구기관도 많습니다. 기계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로봇 휠체어. 휠체어를 탄 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기술 개발을 마쳤습니다.
카메라로 지정된 자리를 찾아가고 팔이 나와 물건을 내려주는 이 배달 로봇도 상품화해줄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노출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인데도 또 필요하신 분들이 몰라서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노동력 부족 심화로 수요는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AI 기술의 전초 산업으로 주목받는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50조 원 수준에서 2030년엔 2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정연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배달 전문 식당. 떡볶이 주문이 들어오자 곧바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떡과 채소, 고추장 소스 등 준비된 재료를 둥근 냄비에 옮겨 담고 가스불 위에서 냄비를 돌리며 볶아내길 7분.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덮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미리 세팅해둔 정량에 맞게 각종 채소와 밥, 고기가 그릇에 담깁니다. 10평 주방의 로봇 4대가 4종류의 메뉴를 1시간 동안 최대 31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습니다. 로봇 직원 덕분에 식당 측은 인건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로봇들은 주로 빌려 쓰는데 조리 로봇은 월 100만 원 안팎, 홀서빙 로봇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빌릴 수 있습니다. 홀서빙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하루 6시간씩 주 4, 5일 채용할 경우와 비교하면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튀겨주거나 볶아주거나 구워주거나 아니면 정량을 조합해주거나 이런 업무들은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 반 정도를 현재 줄여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식당업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사람들이 식당 일을 기피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숙박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 전 산업 평균 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람 일자리를 로봇과 키오스크 등이 대신하면서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더 가속되기 전에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만이 아닌 사람과 공존하며 이를 돕는 다양한 로봇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